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어요. 조심해요. 자, 7페이지. 오늘 우리가 입문 마지막 날이죠.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로 나갈 거예요. 오늘 나머지 페이지가 꽤 되는데 이걸 가장 중요한 걸로 스크린 쭉 할 거예요. 이걸 오늘 3시간을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입문 들어가면, 입문이죠. 본격, 기본 들어가면 조금 수월하게 교과서가 읽혀요. 자, 오늘 볼 것은 7페이지 제목을 보면 3번,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죠. 우리 이합주에 한 그 위쪽 파트, 물권행위 유인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매매가 무효면 을에게 넘어간 등기도 무효. 을 등기가 무효란 얘기는 을은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럼 무효 등기니까 갑은 소유권에 대한 말소 청구가 가능해요. 등기 말소 청구.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병에게 팝니다. 을 등기가 무효죠?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뒤에 놈 등기도 무효가 돼요. 병이 등기 믿고 샀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요. 그래서 뒷놈 등기도 같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무효. 그러면 을 등기도 무효, 병 등기도 무효. 소유권은 여전히 갑.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해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요. 등기 말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아주 중요해요. 얘들을 잡으면 민법이 흘러간다는 걸 알아요.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이해하고 익숙해지고 하면은 읽고 맞네. 얘 무효네. 앞놈이 무효면 이놈도 무효. 무효등기는 말소해야죠. 스스로 안 하니까 갑이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에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예요. 이걸 알아야 민법총칙 교과서가 읽혀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민법총칙, 등기 말소 나오고 소유권 병이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민법총칙을 나가는 게 민법총칙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돼요. 저는 이것부터 해요. 총칙 나가기 전에 이것부터 해요. 자, 이제 봅니다. 3번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1번 양거래 1번이 법률행위 나오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법률 규정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법률행위, 법률규정.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자, 봅니다. 갑 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팔죠. 5억에 팝니다. 매매 계약. 계약은 총칙에서 법률행위라고 해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팔았죠. 계약을 총칙에서는 법률에 행동했죠. 행동.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 행동은 법률행위가 돼요. 행동했다고 해서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아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계약은 의사표시 있어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그래서 법률행위가 되고 계약을 통해서 을이 갑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요. 돈 다 줬어요. 등기하기 전에는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이 법 조문 때문에 그래요. 이 법이 너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계약한 것만으로 안 돼요. 네가 살고 있어도 안 돼요. 반드시 네 앞으로 갑에게서 소유권이 네한테 이전됐다는 등기를 반드시 하세요. 그래야 당신은 등기해야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합니다. 법에서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우리들은 따라야 돼요. 법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법률 행위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죠. 갑이 돌아가셨어요. 이 팔기 전이에요. 이제 여기 보면 안 돼요. 저쪽에 그리기 싫으니까 한 판에 그려야지. 자, 갑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으면 이 사람은 재산이 많아요. 아파트가 5채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각 소유자죠. 죽으면 상속이 개시돼요. 정당한 상속인한테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 1순위는 직계 비속이에요. 아들이 없다, 아들, 딸이 없다, 자식이 없다, 그러면 올라가요. 직계 존속이 2순위. 부모님이, 아들은 없는데 부모님이 계세요. 그럼 부모님이 상속받아요. 아들도 없고 부모도 없다, 배우자가 있다, 그럼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에요. 만약 자식이 있다, 그럼 배우자는 자식하고 공동 상속. 자식은 없는데 부모님은 계시다, 그럼 부모님하고 배우자는 공동 상속이에요. 이와 같이 상속이 계신데 갑다시라는 자식이 있어요. 갑다시라는 자식이 있어요. 흑판 글씨를 내가 여기까지 안 와야 되는데 여기가 마의 공간이야. 앞으로 주의하겠어. 까먹었어요. 미끄러져요. 꼭 양초같이. 자, 갑다시 정당한 상속인이 있다고요. 상속이 계시대요. 갑다시는 평소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얘는 독립심이 강해서 상속받을 생각이 없어. 저는 아버지 재산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 중이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상속받을 생각이 없었죠? 하지만 무조건 상속돼요. 지가 생각이 없다고 해서 상속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상속돼요. 왜? 법이 그렇게 정이 나버렸어요. 우리 민법, 시험법이 아닌 친족 상속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있다면 자식 상속받으세요 라고 법이 정했어요. 이게 법률행위 아니죠? 얘는 아버지랑 계약 안 했어요. 법률행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에 관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해요. 상속을 통해서. 이건 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취득이에요. 자, 여기서 2개가 나왔어요. 법률행위라는 말하고 법률 규정이란 2 단어가 나와요. 어마무시하게 앞으로 우리가 접할 단어예요.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고 싶어. 내 의사대로 계약하고 등기 치니까 소유권 취득. 그런데 법률규정은 얘 의사하고 상관없이 이런 요건을 갖추면 당신 아버지 재산 물려받습니다. 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래서 법률 규정은 반드시 꼭 우리 성문법에 규정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법률행위 아닌 것은 다 법률 규정으로 몰아버려요. 이게 2가지.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권리예요.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2가지예요. 너 소유권 어떻게 취득했니? 을은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니까 행동하니까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갑다시 아들은 행동 안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만 했을 뿐이야. 근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죠. 아버지 재산 소유권이 떨어진 거야. 법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2가지예요. 법률행위, 법률규정. 문제는 계약을 통해서 너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하세요. 이렇게 규정해놨는데 이 법 규정, 상속을 통해서 갑다시가 아버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의 경우에는 등기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요. 등기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만약 상속인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렇게 규정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이 잘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람이 죽으면 권리 능력이 상실돼요.
즉 이 재산들은 그동안 아버지 소유 아파트 5개는 그대로 소유자가 없게 돼버려요. 돌아가시는 순간. 그러면 상속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등기를 만약에 한 달 후에 한다고 해봐요. 등기해야 당신 소유권 취득합니다. 얘랑 같이 취급을 해주면 돌아가신 순간부터 등기하는 한 달 사이에 이 5째 아파트 소유자가 없게 돼요. 빙! 허공에 떠버려요. 그래서 등기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순간 아무리 빨리 등기 신청해도 시간 걸려요. 시차가 존재해요. 시차. 아파트 5채 소유자가 중간에 없어지는 사태를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등기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시차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 시차 차이 때문에 등기 필요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권,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등기해라. 하지만 상속과 같은 법률 규정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즉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소유권 취득. 그래야 시차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아버지 아파트 5채를 지 죽을 때까지 등기 안 해도 얘는 대외적으로 소유자예요. 그래서 등기 없이 취득하고 여전히 등기 명의는 돌아가신 아버지예요. 하지만 얘 앞으로 50년 더 살았어요. 50년 동안 등기 없어도 대외적으로 소유자예요. 명의는 아버지 돌아가신. 하지만 그래도 얘가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래서 이게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2가지 원인, 권리 변동의 2가지 원인. 하나는 법률행위, 계약을 통해서 너 소유권 취득할래요? 그러면 반드시 등기 치세요. 186조. 186조. 제가 유일하게 법 조문을 얘기한 조문이 얘예요. 앞으로 다른 조문은 절대 얘기하잖아요. 186조. 등기하세요. 아니에요. 상속과 같은 대표적인 게 상속이에요. 상속과 같은 법률행위 아니죠. 이걸 법률 규정. 법이 정해서 부동산 물권,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 안 해도 돼요. 이게 187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법률행위 186조, 법률 규정 187조 이렇게 186조, 187조라고 말을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186조 하면 법률행위, 187조는 법률규정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 186조, 187조를 제가 조문을 아무런 의미 없는 조문 숫자를 얘기하느냐? 다른 데는 얘기 않고 왜 이 조문만 얘기하느냐? 1년간 민법 공부하는데 조문 하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1년간 그래도 공인중개에서 민법 공부했는데 저 몇 조 하나쯤 알아야지. 그래서 좀 있어 보이라고. 여러분들 나가서 좀 있어 보이라고. 너 186조가 뭔지 아니? 한번 있어 보이라고 주위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쯤은 그래도 왜? 또 186조 7조 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하면 바로 익숙해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하기 싫어. 186조 7조 하기 싫어. 그러면 법률행위, 법률규정 그렇게 해도 돼요. 자 봅니다. 법률행위, 조문. 앞으로 조문이 나오면 제 186조 이런 숫자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만 읽어요. 186조 조문 제목이 나와요.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조문 제목을 읽으세요.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 이 법 조문의 제목은 앞으로 나올 이 법 조문의 내용을 추계하게 해놓은 거예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되나 봐요.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 이 3가지 모습을 말해. 취득이 가장 중요해요. 소유권 취득했다. 언제 효력 발생하냐? 거기에 관한 조문이에요. 자, 읽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은 그대로 외워버리세요. 엄청 중요해요. 다시 정리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물권, 소유권 생각하세요. 소유권, 득, 취득, 실, 상실
변경. 취득, 상실, 변경을 득실 변경이라고 해요. 권리변동의 세 가지 모습. 여기서 취득만 생각하세요. 소유권을, 부동산 소유권을 너 취득하려면 어떤 이유로? 자, 법률행위 밑줄. 법률행위가 여기서 가장 중심 키워드예요. 부동산 밑줄, 법률행위 동그라미 빵 하세요. 법률행위를 통해서, 즉 그 밑에 쓰세요. 법률행위 밑에 계약. 계약을 쓰세요. 법률행위는 계약을 말해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네가 소유권과 같은 물건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민법은 읽고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 그 이해의 기반 위에서 외워버리는 거예요. 조문은 어느 정도 외워야 되니까 외웁니다. 부동산 아파트 생각하시고 계약을 통해서 이거예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당신 반드시 등기하세요. 그래서 키워드는 법률행위. 등기해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외워버려요. 엄청 별 3개예요. 이 조문에 별 3개 하세요. 그래서 법률행위 계약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하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기억하면 돼요. 제가 이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매매계약 반드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앞으로 계속 할게요. 따라서 이걸 굳이 안 외워도 자연스럽게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봐요. 조문부터 봐요. 법률 규정. 법조문 제목이 일단 조문 숫자가 187조고 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이번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대요. 제목 이해됐겠고. 자, 봅니다. 상속. 일단 읽어요. 그 다음에 이 세 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봐요. 일단 읽습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까지. 상속 나왔죠? 상속, 경매 이 2개 동그라미 2개 빵 치세요. 상속, 경매. 상속이나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밑줄. 여기서 법률 규정 동그라미 빵 하세요. 상속,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을 통한 소유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자, 밑줄.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중심 단어는 뭘까요? 상속 등과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법률 규정, 등기 필요 없다. 이게 중심 단어예요. 법률 규정을 통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필요 없다. 꼭 우리 법조문은 취득만 나왔지만 변경, 소멸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잘못 만들었어. 민법 제가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민법 조문을 되게 잘 못 만들었어. 이거 취득만 아니에요. 소멸도 등기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법 조문이 되게 못 만들었어. 진짜 못 만들었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이것도 취득만 쓰면 안 돼요. 득실 변경 그렇게 다 써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해야지 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을 통한 물권 변동은 등기 필요 없다. 여기도 별 3개예요. 별 3개. 자, 다시 앞으로 가봐요. 이제 법조문 2개를 받고 앞으로 가봐요. 7페이지. 그래서 이제 내용 봅니다. 읽고 이해합니다. 법조문 그대로죠. 부동산을 내가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 득실 변경, 가장 중요한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긴다. 취득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고. 그래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매 계약만 돈 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 앞으로 갑에게서 나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이전 등기 쳐야 된다. 이해 가시죠? 이해하면 돼요. 이 법조문 하나만 보면 밑에 내용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만 깊게 내 걸로 만들면 내용은 볼 필요가 없어요.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조문의 별 3개.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내용 가요. 상속이나 가장 중요한 4가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 4가지 예시 규정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 규정이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법은 엄청 많기 때문에 다 나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4가지만 딱 나열해놓고 나머지는 기타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법률행위 아닌 것은 다 법률 규정으로 몰아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4가지 중 상속하고 경매 이 2개가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봅니다. 상속,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 필요 없어요. 이해했죠? 소유권이 시차가 생겨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바로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와야 돼. 그래야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등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다시 상속인은 또 경매, 낙찰자죠. 내가 건물을 낙찰받으려고 입찰에 참가합니다. 내가 다행히 최고가 매수인, 가장 금액 높게 쓴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이에요. 낙찰되죠. 그러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 언제 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것도 경매에 들어간 것은 내 의사대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내가 저 건물을 낙찰받고 싶다고 해서 낙찰이 되나요? 안 돼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가장 높은 금액 쓰세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이 사람이 낙찰받는 거예요. 따라서 경매는 당사자의 의사로 경매에 참가하긴 했지만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이거 유의해야 돼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매매계약은 계약했죠. 근데 경매는 경매계약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경매 절차에 참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사대로 낙찰받은 게 아니어서 경매는 민법, 민사집행법, 법이 정한 절차에 해당되는 사람이 낙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서 낙찰받는 겁니다. 법이 정한 대로 낙찰받는 거예요. 따라서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이 속해요. 이것도 그냥 막 외우지 마시고 경매, 법이 정한 자를 낙찰자로 법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법에서. 상속하고 경매, 법률 규정 대표적. 이해하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상속, 경매, 법률 규정. 따라서 내가 낙찰받았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라 거기 나와있죠. 매각대금, 완납시, 밑줄. 이것도 시험 나와요. 매각대금, 완납시. 내가 1억에 낙찰받았어요. 그럼 법원에 언제까지 1억 납부하세요?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 날까지 돈 1억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이에요. 등기 필요 없어. 그래서 매각대금 완납시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187조 법률 규정. 상속은 피상속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 즉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상속과 경매는 상속 사망시,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시. 그래서 사망한 때 밑줄, 매각대금 완납한 때 밑줄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해야 돼요. 시점까지. 이 시점에서 사망시, 매각대금 완납시, 등기 없이 동그라미 빵 치세요. 등기 없이 소유권 바로 취득. 등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등기 없이 매각대금 완납한 시점에 바로, 등기는 자기 앞으로 안 돼 있어도 소유자, 대외적으로 소유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은 소유권이 다른 놈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발생, 변경, 소멸인데 가장 중요한 게 발생, 취득 모습이에요. 원인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의사대로 저 소유권 내가 먹어야지, 계약해야죠, 행동해야 돼요. 의사가 표시됐다 해서 법률행위라고 그러고,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우리 법이 반드시 등기하세요. 186조. 하지만 상속이나 경매와 같은 것은 계약이 아니에요. 법이 정한 대로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걸 법률행위 아닌 것, 법률 규정으로 몰아버릴 뿐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반대말 상속, 경매, 법률 규정. 등기 필요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 경매는 내가 돈 다 냈을 때 법원에.
경매 부분에 돈 매각되고 완납 다 냈을 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등기 없이 바로 취득.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이 두 개를 외우는 거예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아니야. 상속이나 경매는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법에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이걸 외워야 돼요.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그러면 많은 문제가 풀려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9페이지부터가 민법 총칙이에요. 자, 9페이지부터가 민법 총칙인데 한번 목차만 한번 볼게요. 법률행위 종류, 단독행위, 계약 이런 게 있고요. 2번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을 봐요. 그래서 성립요건, 효력요건 보고 다음 페이지 넘겨봐서요. 일단 목차 볼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목적에서 네 가지를 봅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양거래 1번 10페이지에요. 지금 찾으셨어요? 예,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양거래 2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적법해야 되고 다음 페이지 양가로 4번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졌을 때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되고 만약 어느 하나에 흠결이 발생했다 그러면 무효가 돼요. 이걸 볼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제 12페이지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요. 의사표시 의사, 내 속마음인 의사가 겉으로 표시된 게 의사표시예요. 이 의사표시에 관해서 배울 게 정상적이지 않은 의사표시에 관해서 배워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되고 속마음과 표시한 것은 일치해야겠죠? 또 내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데는 내 자유로운, 내 온전한 내 결정으로 해야 돼요. 그래 누군가 나를 사기쳐서 저기 땅값 오르니까 사, 전철역 들어서 내 사. 내가 의사표시하는데 누군가 나를 사기쳤어.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다고요. 이런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사기당했어요.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관해서 네 가지를 배워요. 목차 봅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볼 거고 양거래 2번 중간 통정 서로 정을 통했어요. 통정 갑과 을이 서로 정을 통했어요. 가짜 거짓 허위 의사표시 했네요. 이걸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해요. 세 번째 양거래 3번 착오 내가 착각에 빠져서 아파트 한 채를 샀네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합니다. 동네가 달라져요. 이제 동네가 완전 달라집니다.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내가 사기당했네요. 아니면 협박당했네요.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배워요. 의사표시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 네 개예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동네는 앞에 세 개가 의사와 표시 불일치한 동네. 마지막 네 번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요. 단지 사기당했다는 하자, 협박당했다는 하자. 그래서 얘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래요. 자, 다음 페이지 봐봐요. 법률행위 무효 취소 있죠? 자, 무효. 법률행위 유효부터 봐야죠.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는 것은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얘기는 법이 권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효력이 있다는 것은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고 그러면 2번 법률행위 무효 취소. 먼저 법률행위가 무효다. 무효라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권리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취소. 일단 유효합니다. 계약이. 근데 취소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법률행위 무효 취소예요. 양거래 1번 무효에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있고 취소도 절대적 취소, 다음 페이지 상대적 취소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를 배울 거예요. 무효 효과, 취소 효과 배울 거예요. 자, 넘겨요. 16페이지. 계약, 뭐 나오죠? 16페이지에 계약 해제가 나와요. 계약 해제. 계약 해제는 우리 민법에서 정한 해제, 이걸 법정,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 해서 법정 해제라고 하는데,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에요. 상대방이 돈을 안 줘요. 매매 계약했는데. 그러면 이 계약을 쪽내버릴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이게 계약을 해제한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 해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해제의 효과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다 했어요. 자, 집에 가요. 자, 이걸 간단히 앞으로 2시간 반에 걸쳐서 볼 거예요. 이게 민법의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다른 학원은 지금 입문이 3주가 없어요. 2달 과정이에요. 7주나 8주. 여기가 3주예요. 3주. 3주 동안 다른 학원 2달 과정을 어떻게 3주에 해볼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 학원은 올해 제가 처음이니까. 그래서 3주 동안 할 내용이 이거였어요. 기초를 쌓는 거예요. 기초가 뭐냐? 일단 등기. 그걸 해야 되고요. 물권행위. 등기하고 연관성. 공신력 없다. 이걸 알아야 민법 총칙이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 민법 총칙은 제가 얘기했죠. 결국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를 배우는 거예요. 이 무효 취소에 대해서 또 계약법에서 아주 중요한 게 계약 해제예요. 결국 3주 동안 제가 이걸 기초를 잡아줘야겠다 해서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상대적 무효, 상대 무효 취소가 아주 중요하고 해제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기초하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민총 나가면 조금 수월해요. 그래서 이제 9페이지부터 봅니다. 9페이지부터. 지금 볼 게 민법 총칙이에요. 이제 민법 총칙. 맨 처음에 볼 게 법률 행위를 배워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매매 계약과 같은 계약을 말한다. 법률 행위 꿀 계약.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 법률 행위 필수 요소죠. 반드시 법률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절대 법률행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켜서 합니다. 법률행위의 대리제도. 그 다음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또 효력이 있는데 유효인데 일정한 경우 이 법률행위를 취소로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취소하면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소급 그런 말이 있다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에 조건 붙이거나 기한 날짜를 붙여요. 그래서 다 법률행위.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예요. 법률행위 무효 취소. 계속 나와요. 법률행위 파트에서 무효 취소 나오고 의사표시 파트에서 무효 취소 나오고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 나오고 결국은 민법총칙은 법률행위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온전하게 효력이 없는 문제 있는 걸 우리는 왜 문제가 있어야 소송화가 되고 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민법총칙은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를 배우는 과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앞으로 끝까지 무효 취소를 배울 거예요. 여기다가 계약 해제라는 걸 계약법에 있는 계약 해제라는 것까지 오늘 배울 거예요. 계약을 해제로 날려버리면 마찬가지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소급 무효. 취소하고 해제 효과는 무효가 돼요. 무효. 결국 얘들은 다 같은 거예요. 무효, 취소, 계약 해제는 효과가 다 무로 돌려버리는 행동들이에요. 법률행위. 일단 목차가 중요해요. 일단 크게 봐야 돼요. 법률행위는 맨 먼저 법률행위의 종류를 봐야 되고 법률행위의 요건 중 성립 요건이란 말이 나오고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 발생요건, 효력요건 줄여서 성립요건, 효력요건 볼 거예요. 그 다음 법률행위의 목적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계약 해석을 봐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법률행위 목적 파트예요. 이 목적 파트에서 뭐가 나오느냐? 계약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라. 이걸 배워요. 목적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법조문에 2개를 규정해놔요. 첫 번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래요. 반사회 법률행위. 두 번째, 반사회 법률행위인데 그중 법에 따로 규정을 독립적으로 해놔버려요. 이게 공정하지 못한 법률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기서 나와요. 항상 우리는 동네를 알아야 돼요. 동네.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계약 2개, 반사회, 불공정을 배워요. 가장 중요합니다. 반사회에서 한 문제 내고요. 불공정에서 한 문제짜리로 나와요. 그러면 민법 총칙이 10문제가 나오는데 법률행위에서 2문제, 의사표시에서 2문제, 대리가 3문제, 무효취소 각 한 문제씩 2문제, 조건기한 합쳐서 한 문제가 나와요. 법률행위에서 2문제, 평균 2문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반사회하고 불공정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이건 경연제로 나오니까 한 번 나오면 다음에 안 나올 때 얘들이 나오는 거예요. 종류. 몇 년에 한 번씩. 오표시 무효 원칙이 법률행위 해석에서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나중에 알게 돼요. 즉 법률행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 파트예요. 자, 가능해서 법률행위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실현 불가능합니다. 소유권을 갑이 매매계약을 통해 넘겨줘야 되는데 집이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소멸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죠. 이게 자기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다. 이걸 가능 반대말 불능이라는 엄청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불능, 불가능, 가짜 떼어버립니다. 불능. 소유권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네. 이걸 불능이라고요. 앞으로 자주 접해요. 불능. 그 다음 적법 이 파트에서 법 규정 종류가 나와요.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이 2가지 법 규정의 분류가 나와요. 사회적 타당성에서 반사회 불공. 이게 법률행위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중요한 걸로 들어갈 수는 없고 법률행위 종류가 있는데 이건 오늘은 안 할게요. 우리 다음 주 기본할 때 해도 돼요. 이건 나중에 자연스럽게 해도 돼요. 여기를 봐야 돼요. 성립요건, 효력요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이게 이쪽 법률행위 의사표시까지 쭉 관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얘기랑 의사표시랑 연결이 돼요. 자, 이제 여기 설명할게요.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 이건 뭐냐? 법률행위가 유효해야죠. 유효.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 매매계약, 갑, 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5억에 팝니다. 그러면 을은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이 매매계약이 일단 효력이 있어야 돼요. 유효를 전제로 합니다. 매매계약이 계약서 썼어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고요. 이 계약이 체결됐다는 말을 계약이 성립했다.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면 무조건 유효가 되느냐? 성립하면 무조건 유효가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일정한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효라는 건 뭐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매매계약은 체결되면 바로 효력을 발생해요. 이게 효력이 있다예요. 효력이 있다. 또 합니다. 힘력, 법에서 효력, 힘은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하면 일단 을은 이 아파트 소유권을 먹고 싶어도 바로 소유권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채권이 발생해요.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이 발생하고요. 얘는 소유권 줄 채무가 발생하죠. 즉 효력이 있다는 것은 권리가 발생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치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게 유효의 효과예요.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하면 일단 채권을 취득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하면 얘가 의도한 목적이 달성돼요. 이게 유효예요. 문제는 이와 같은 법률행위, 계약은 유효해야 내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안 주면 주세요라는 채권을 행사하는 거고 등기 쳐서 나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나 소유자입니다.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약을 체결, 성립했다고 해서 다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 계약, 법률행위를 했는데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효력이 없다. 무효예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 언제 무효가 되느냐? 그 무효 사유하고 유효한데 취소해버릴 수 있는 취소 사유를 정해놔요. 그걸 보기 위해서 성립요건, 효력요건을 봐야 돼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고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바로 효력 발생은 유효예요. 법률행위가 유효해지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일단 법률행위 성립했습니다. 효력요건도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겠죠. 그런데 법률행위는 성립, 즉 계약은 체결됐어요. 근데 효력요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효력요건,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유효가 되죠. 근데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그러면 당연히 유효가 되지 못하죠. 이게 바로 유효 반대말 무효예요. 그러면 유효가 아닌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무효.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 무효가 되느냐? 안 그래요. 또 하나가 나와요. 제도가. 일단 유효인데 취소해버릴 수가 있어요. 일단 유효인데 취소해버리면 무로 돌아가요. 그래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무효 취소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볼게. 무효 사유하고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를 볼 거예요. 이게 민법 총칙의 전부예요.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 큰 가닥 잡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 성립요건 세 가지가 있어요.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일단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람이 있어야겠죠? 가까울. 이걸 계약 당사자라고 해요. 당사자. 계약은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갑을. 서로 짝짝꿍 해야 되니까. 당사자. 그 다음 계약을 체결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있어서 계약서 쓴 거죠. 생각 없이 계약서 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을은 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고 얘는 팔아서 5억이 필요해요. 이런 게 계약의 목적이에요.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법률행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필수 요소인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 당사자 있어라 갑을. 그렇지. 계약을 체결한 목적. 있겠지. 청약이라는 의사 표시야.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되면 이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계약 성립은 별거 없어요. 갑을이 5억에 살래? 오케이.
목에 살 계약. 그러면 성립한 거예요. 계약 성립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자, 효력 요건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당사자에 관한 요건으로 당사자에게 두 가지 능력을 요구해요. 첫 번째, 의사 능력이 있어라. 의사 능력이란 말이 나오고, 두 번째, 법률 행위 능력이 있어라. 법률 행위 능력. 능력이란 말이 두 개가 나와요. 법률은 가로 열고 닫고,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은 뭐냐?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자, 갑과 을, 사람이죠? 사람이 계약을 하려면 의사 능력이 있어라. 이 의사 능력은 판단 능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갑과 을이 계약하면서 내가 5억에 파는구나, 을은 5억 주고 사는구나, 사리 분별 능력, 이걸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 능력, 법은 항상 반대말이 나오니까 의사, 판단 능력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이걸 의사 능력이 없다. 의사 무능력자 그래요. 의사 무능력자.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치매 노인. 치매 걸리신 어르신은 판단 능력이 없어요. 내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죠. 의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치매 노인이 돈이 많은 어르신께서 돈이 많으니까 여친이 있어요. 젊은 여친. 재산이 100억인데 막 줍니다. 오늘은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주고 내일은 10억짜리 오피스텔 한 채 주고. 자, 자식이 그 모습을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 재산 내 거 될 건데 왜 우리 아버지는 치매 상태에서 다 막 쏘아버릴까? 자식이 가만 안 있겠죠. 그 자식이 주장하는 게 우리 아버지는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 여친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문제 있습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유효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곤란할까요?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 계약을 유효로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일부는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 법률 행위는 무효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자식이 우리 아버지 치매 상태입니다. 치매 상태에서 당신에게 증여한 겁니다. 치매 상태를 입증하면 법원에서 인정이 되면 이 증여는 무효가 되고 넘어간 등기도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되죠. 증여도 똑같아요. 매매나. 따라서 무효 등기니까 말소하고 돌려주세요. 자식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사능력 제도예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상대방 여친은 가만히 안 있겠죠. 치매 상태여서 돌려줘 하는데 무효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판사님, 이분이 저한테 증여할 때 정신이 또렷했어요. 이렇게 주장해요. 치매 상태가 항상 치매 상태요? 아니면 가끔 정신이 와요? 가끔 정신이 들 때 있어요. 24시간 치매 상태 아니에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 가끔은 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여친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판사님, 이분이 저한테 10억짜리 아파트 증여하실 때 아주 정신이 오래됐습니다. 그때는 치매 상태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 친구들 막 증인으로 해요. 오래됐어요. 또 10사람이 정신이 온전했대. 그럼 판사는 넘어가야지. 아, 그러셨어요? 정신 온전했어요? 그러면 의사 무능력 상태 아니네요. 증여 유효. 이렇게 재판이 가는 거예요. 입증의 문제예요. 자식은 치매 상태였습니다. 주장하는 거고. 상대방 여친은 아닙니다. 그때만큼은 정신 온전했습니다. 이거 누가 이기느냐 싸움. 입증의 문제, 입증.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효력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효. 첫 번째 무효예요. 그 다음 법률 행위 능력이란 게 뭐냐. 가만 보니까 치매 상태였는지 아니면 정신이 돌아온 시기였는지 이게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죠. 여친하고 자식 간에.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였는지 없는 상태였는지는 당사자의 주관에 개입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그래서 객관적 기준, 제도를 만들어요. 그게 행위능력 제도예요. 이건 법에서 행위능력이 뭐냐? 법률행위, 계약을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혼자서 온전하게. 그래서 법률행위를 혼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행위능력이에요. 법률행위능력, 법률자 줄여서 행위능력 제도. 그러면 행위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계약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반대. 예전에는 행위, 무능력자였는데 2013년도에 민법이 개정돼서 말이 훨씬 어려워졌어요. 저도 처음에 정말 적응하는데 힘들었어. 행위 무능력 얼마 편해. 근데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해서 제한 능력자라는 용어가 이제 나와요. 제한 능력자. 이 능력은 행위 능력이에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이 사람이 제한, 법에서 딱 세 사람으로 정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 당신들은 혼자서 계약하지 마세요. 혼자서 못합니다. 법률행위 할 수 있는 걸 제한해버려요. 혼자 할 수 있는 걸 제한.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즉 혼자서는 계약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 사람. 첫 번째가 미성년자가 여기서 나와요. 미성년자. 두 번째가 말이 어려워요. 피성년 후견인. 세 번째가 또 피한정 후견인. 이 세 사람을 제한 능력자로 민법이 정해놔요. 자, 미성년자, 성년 어른이죠? 성년이 아직 되지 않은 애, 미성년자, 애들, 만 19세 미만자. 피성년 후견인은 뭐냐? 성년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뒤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치매노인. 치매노인이 법원으로부터 당신 어른이지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네요. 판결문 땅땅땅.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떨어지면 법원이 내려요. 그러면 이제는 이 치매노인은 피성년 후견인 지위를 갖게 돼요. 자식이 치매노인,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치매 상태에 걸리면 이거 신청해요. 그러면 혼자서 이제 재산 막 못 부려요. 무효가 되거든. 아니 이게 이제 취소죠. 자식이 떳떳하게. 이때는 의사합류 무효주의하려면 싸매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막 증인 신청해가지고 정신 또렷했어요.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거짓말한 걸 판사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증인 10명 와서 정신 또렷했어요 하면 판사는 판결문을 정신 또렷했네요. 그렇게 지울 수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재판은 많이 왜곡돼요. 거짓말이 먹히는 게 재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거짓말 잘해버리면 진실이 묻혀버려요. 형사사건에서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였어. 근데 경찰, 검찰에서 죽였대요. 나는 진짜 안 죽였어요. 근데 죽였대요. 간접 증거를 통해서. 그러면 유죄가 돼버려요. 그 대표적인 누구예요? 화성 연쇄살인. 그게 안 죽였잖아요. 근데 25년 복역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판은 무서운 거예요. 진실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주위에 친구 동원해가지고 정신 또렷했어요 하면은 또렷해져버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진짜예요. 재판 쉽지 않아요. 입증의 싸움입니다. 입증. 그러니까 이분은 반드시 빨리 성년 후견 개시되도록 법원에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얘는 싸울 필요 없어. 취소해버리면 되거든. 혼자 사면. 피한정 후견인. 한정 쪽으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분보다는 상태가 조금 그래도 나아요. 그러니까 전 범위에서 후견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정 한정적으로 필요하다. 자, 용어만 아시면 돼요.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이란 말은 우리 대리에서 딱 한 테마에서만 나와요. 시험에 나와서 이 용어를 알아야 돼. 잘은 나오지 않지만 나오니까 이 용어는 아셔야 돼요. 대부분은 이제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입니다. 17살짜리 곱비리가 팔았다겠죠? 자, 이해 들었나요? 안 들었나? 그러면 들어야지. 그럼 들어야지. 17살짜리 갑이 을에게 팝니다. 17살짜리는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계약할 때는 반드시 부모 동의 받고 해야 돼요. 부모
동의. 그런데 당연히 동의 없이 지 맘대로 팔았죠. 자, 을에게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자기들 허락 없이 지 아파트, 명의 아파트 판 걸 나중에 발견했어요. 자, 물어봅니다. 얘, 너 왜 우리 허락 없이 팔았니? 이 아파트 5억짜리예요. 아빠, 10억에 팔았어요. 그래? 일단 이 매매계약은 미성년자에도 일단 유효해요. 일단은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으니까 소유권 주세요. 채권 취득하고 등기까지 해요. 유효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5억짜리인데 10억에 팔았다. 그럼 부모님은 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굳이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5억짜리를 얘가 1억에 팔았다고 해봐요. 그럼 부모님은 이 매매계약을 5억을 1억에 판 계약을 살려둘 수는 없겠죠. 그럴 때 이쪽 부모님이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어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들어가요.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법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무효로 하지 않고 의사무능력자는 무효로 해놨는데 왜 제한능력자는 법이 무효라고 하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따로 외워야 되잖아요. 왜 취소하도록 했느냐?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무효로 하면 얘가 잘 판 경우도 무로 돌아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분리할 때만 취소하세요. 즉 제한능력자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 사유로 한 거예요. 무효로 하면 이쪽이 좋지 않아요. 왜? 유리한 결과도 무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유리할 때는 그냥 가져가시고요. 불리할 때만 취소하세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지 않고 우리 법이 취소 사유로 한 거예요. 앞으로 개념 잡으세요.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해줘요. 제한능력자를. 그래서 제한능력자 보호하는 첫 번째가 무효 사유로 하지 않고 잘 팔았어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유효로. 잘못 팔았어요? 그럼 취소로 날려버리세요. 그래서 취소 사유로 한 거예요. 취소 사유.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예요. 취소 사유. 취소 사유. 지금 딱 한 가지 가져갈 것.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세 사람,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인, 비한중 후견인 세 사람이 있는데 얘들이 부모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했다. 이거 취소 사유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등기 매매가 취소를 통해서 무효로 갔죠. 그러면 이제 그 법칙이 돼. 매매가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 소유권은 예.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말소해 주세요. 넘겨줬어. 소유권에 기한 반환충 돌려주세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 캐치할 것. 당사자는 능력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능력 있어라, 행위능력 있어. 이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의사능력 없다. 첫 번째 무효. 법률 행위를 혼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 제도로 가는데 온전하게 혼자서 못해. 행위능력을 제한된다고 그러고 이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을 제한능력자라고 하고 이 제한능력자는 세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만약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팔았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상대방은 취소 들어오는 거야. 안 돼. 반대합니다. 반대해도 안 먹혀요.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걸 취소합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로 취소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취소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취소권이라고 하는데 이 취소권은 당사자의 아주 중요해 이거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써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버려. 엄청 강력한 권리예요. 이런 강력한 권리를 법률 관계를 바로 형성시켜버린다 해서 형성권 그래요. 취소권은 이걸 외워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취소합니다. 일방적으로 쏘아버리면 바로 취소 효과가 발생해버려. 아주 강력하다. 법률관계를 바로 만들어버린다. 이룰성자 만들어버린다 해서 형성시켜버린다 해서 형성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당사자 이쪽 제한능력자 쪽에서 취소합니다. 의사표시만 상대방에 쏘아버리면 바로 취소돼 버려요. 상대방이 반대해도 소용없고요. 취소할 때 상대방 동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취소권과 같은 형성권을 행사할 때는 시험 이게 나와요. 상대방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시험 이게 나와. 상대방 동의. 취소할 때, 계약 해지할 때 다 형성권인데 상대방 동의 승낙 필요하지 않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 취소할 때는 상대방 동의 필요하지 않다. 이걸 외우느냐? 그러면 민법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지 마시고 취소나 계약 해지에는 일방적으로 쏘기만 하면 바로 취소돼 버린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이걸 외워놔야 돼. 이걸.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이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풀어가야 돼요. 이거 외우지 말고 이걸 외워놔야 돼. 일방적 의사표시. 이게 키워드예요.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으로 취소합니다. 해지합니다. 쏘아버리면 바로 취소되지. 취소하는데 상대방 동의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걸 외우고 이건 풀어가는 거예요. 강력한 권리, 형성권. 앞으로 많이 나와요. 형성권이란 이 글자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라, 행위 능력이 있어라. 여기서 또 하나 캐치할 것. 제한 능력자는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야 절대적 취소, 절대적 무효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행위 능력 앞에 법률 행위 능력, 법률자를 적어 놓은 게 동네를 알아야 되거든. 제한 능력자 동네는 법률 행위가 제한되니까 동네가 두 번째 동네인 의사표시 동네가 아니라 첫 번째 동네. 지금 우리 법률행위 동네하고 있죠? 법률행위 동네다. 그래야 절대적 취소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분간은 제한 능력자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이렇게 법률 행위 앞에 법률자를 넣어서 좀 읽어보세요.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법률 행위 능력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제한 동네가 법률 행위 동네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요. 한번 볼게요. 법률 행위 자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죠. 당사자가 원한 대로 당사자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계약이 법률행위다. 이해 가시죠? 이해하면 돼. 이런 게 외울 필요 없어요. 첫 번째는 외워야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다. 이런 건 외워둬야 돼요. 자, 종류.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이거 안 하기로 했지. 자, 성립요건, 효력요건 갑니다.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자, 밑줄. 당사자, 갑을 있어야 되고요. 계약 목적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 의사표시 필수 요소 있어야 됩니다. 밑줄만 치세요.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 나오지 않아요. 자,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당사자에 관해서 밑줄 의사능력이 있어라, 행위능력이 있어라. 의사무능력자, 무효. 밑줄. 무효는 동그라미 빵 치세요. 다른 나오지 않지만 과거에 2번 나왔어요. 요즘은 안 나와요, 이런 거. 예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따지면 호랑이 담배 피던 문제가 몇 회까지인지 알아요? 1회부터 14회까지가 호랑이 담배. 그 다음 15회부터 현재까지가 문제가 아주 좋아요. 어렵고. 현 추세가 15회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출을 풀 때 14회 이제는 볼 필요도 없고요. 물론 요즘 기출집이 있지도 않지만 문제 좋은 것은 다 15회 이후. 그 기출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요. 특히 20회 이후. 20회 이후의 기출은 언제든지 나와요. 15회 이후 기출을 토대로 제가 기출 분석이 들어가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나온 게 의사무능력자의 법률의 무효. 요즘 안 나와요. 이렇게 민법. 자, 제한능력자. 법률 행위능력. 자, 행위능력 첫 번째 줄에 행위 앞에 괄호 열고 법률 괄호 닫고 해놓으세요. 그래서 당분간은 행위능력을 법률 행위를 혼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법률 행위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야 제한능력자 이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자, 제한능력자 세 놈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세 놈이 있고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팔았네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효. 취소는 일단은 유효한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취소는 일단 유효한 것을 취소할래요? 하면 무효로 가버려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법률 행위는 자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동그라미 빵 별 3개예요. 여기에 맨 마지막 있죠? 제한능력자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3개인데 그중 첫 번째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다. 이것까지 2개 기억. 별 3개, 별 3개. 그 다음 저 위에 형성권 하나만 볼게요. 형성권. 당구장 표시 있죠? 양거리 2번 계약 밑에 당구장 표시 형성권 있죠? 자, 당사자의 밑줄 일방적 의사표시.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그 말이에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법률효과가 바로 발생해버려요. 법률관계를 형성시켜버린다 해서 그걸 형성권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취소합니다. 계약 해제합니다. 바로 취소되고 바로 해제 효과가 발생해요. 여기에 별 하나 하세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 써요. 일방적 의사표시. 이게 키워드고요. 거기에 화살표하고 상대방 동의 X.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합니다. 쏘아버리면 상대방 동의 필요 없어요. 그냥 취소합니다. 끝. 끝. 상대방이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어. 취소됩니다. 별 하나. 오케이. 자, 우리 10분간 쉬고 이제 목적. 여기 갈 거예요. 이제 목적.